화면은 제가 김빈을 고정으로 해서 아마 이게 녹화가 얼굴이 다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김빈만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할 줄 몰라서 하면서 이거 모임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오려서 올려드려야 했는데 어떻게 하지? 했더니 안 올라가더라고요. 고정된 화면만 녹화가 되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초상권 때문에 매력적인 챌린지가 아니어서 이렇게 신청해놓고 안 오실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는 이거는 아니고 요즘 막 자기 개발이잖아요. 선긋기는 제가 종이에다 하겠습니다. 아, 종이에다 쓰는 거랑 그 제가 아이패드도 나중에 이제 진행을 하겠지만 이제 아이패드로 저는 잘 안 보이니까 그걸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확실히 필압도 다르고 글씨가 종이에 쓰는 게 훨씬 더 아실 거예요. 나중에 훨씬 좋다는 거를. 일단 저의 거의 모든 획들은 약간 꺾기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억을 쓸 때도 보이시려나요? 네. 매직으로 해야 되겠네요. 다시. 선긋기에 피어 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꺾는 게 이제 미음 같은 경우인데요. 이렇게 많이 제가 꺾어요. 비읍도 많이 이제 꺾어 들어가는데 이런 꺾는 이런 것들은 자기만의 각도를 나중에 다 갖게 되시겠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 선들이 다 연결된 거잖아요. 점선변 이렇게 뭐 미술할 때는 그렇게 배웠지만 우리는 한글은 거의 이제 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긋기를 이게 또박또박 쓰다 보니까 글씨를 한 글자 쓸 때도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글씨를 위한 것보다 조금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고 글씨를 썼던 사람이라서 일단 네, 그런 각도에서 이제 글씨 쓰기를 권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원고지 쓰기를 계속 하거든요. 이렇게 가로 세로 획을 긋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옷 받침에 쓰는 시옷 자음에 쓰는 받침이 아니라 네, 그 사선도 그래서 선긋기가 사선까지 제가 넣고요. 제가 좀 빨리 하는데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셔야 글씨 쓸 때 도움이 돼요. 빨리 가는 것부터. 이렇게 하고 제가 지난번 소모임 때 배운 거는 동그라미도 필요하다. 문희 언니님께서 동그라미를 원고지에 그리신 걸 보고 아, 동그라미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제가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저 혼자 했던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동그랗게 쓰는 연습을 하시면 요게 쌓이면 획이 조금 예쁘게 빠져요. 그러니까 손에 힘이 요즘에 거의 타이핑을 치거나 말하자면 전자기기를 쓰고 이렇게 하니까 손을 이렇게 힘을 줘서 쓸 일이 사실 없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내려볼 때 선이 반듯하게 내려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린 자녀를 키우시면 아이들한테도 적용해서 가르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르쳐 주셔도. 그래서 일단 선긋기를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 그 라이브 클래스가 선긋기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자음을 저희가 쓰거든요. 이렇게 자음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여기 네 가지,
다섯 가지로 연습을 해요. 하고 이제 오늘 모음과 기억을 그러면 한번 어떻게 하는지 제가 네, 안내를 해드릴게요. 기억 같은 경우는 이제 펜글씨 교본에 의하면 제가 이걸 꼭 한번 읽어드렸었는데 잘 쓰는 사람의 노력의 과정을 보지 못해서 그러지 후천적인 노력이 그 결과를 가져다 줌을 알아야 한다. 성급한 결과를 기대하고 무리하게 연습하면 안 된다. 부담스럽고 권태로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니 장시간의 학습보다는 매일 거르지 않고 펜으로 글씨를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 챌린지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자음을 쓰는 거고요. 자음 쓸 때 이제 기억에 대해서 설명을 이분이 해놓으셨는데요. 자, 기억을 각을 2, 30도 가량 비스듬하게 한다. 또는 이제 받침이 우리가 가가 있고 고가 있고 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받침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울여서 그러니까 기억을 이렇게 그냥 선으로만 반듯하게 한다고 보면 이렇게 기울이라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기억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하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옆에 모음이 오는 거를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아래 이제 모음이 오는 경우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살짝 아까 그 틀보다 올리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듯하게 가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고요. 저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기억을 이제 패드를 제가 꺼낼게요. 잘 안 보이시니까.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시중에 그런 필사책을 한번 사보셔도 이런 원리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궁금하시면 옥하방을 운영하는 게 궁금하신 거를 거기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 수가 있어서 그전에 저 옥하방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여기는 룰이 올려야 된다고 해서 일단 올렸고요. 크게 확대해서 그럼 보여드릴게요. 한글 펜글씨 교본도 제가 요거를 캡처해서 옥하방에 올려드릴게요. 다른 분은 어떻게 했나? 내가 열심히 연습해서 내 글씨체가 예뻐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쓰는 팁을 보면서 조금 요령을 터득하면 글씨체를 빨리 좀 예쁘게 안정감 있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기억을 이제 모음이 옆에 왔을 때는 아까 그분의 설명과 달리 그냥 저는 이렇게 해요. 저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는 것 같아요. 좀 약간 네, 모음이 옆에 왔을 때 처음 보신 분은 이게 약간 눈에 거슬리실 거예요. 이런데 이런 꺾기는 신경 안 쓰고 하셔도 돼요. 나중에 오래 쓰다 보면은 자동으로 생기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쓰진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그냥 반듯하게 힘을 주어서 쓴다라는 느낌으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아까 이제 모음이 아래로 왔을 때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약간 올라간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약간 올라갑니다. 네, 네. 같은 기억이지만 몸이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면 아래에 모음이 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반사 안 되고 잘 보이시죠? 이때는 기억의 사이즈를 볼게요. 네, 얘가 더 작죠? 그러면 제일 큰 자음은 그,
이것은 크기보다 옆에 몸이 생략된 거죠. 뭐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잖아요. 네. 사이즈가 가일 때 몸을 쓰지 않고 한번 얼만큼 포진해 볼게요. 그다음에 고일 땐, 그다음에 그일, 이제 아래 모음이었을 때 구일 땐 이렇게 짧습니다. 기억의 변화가. 아까 그 펜글씨 교본에는 두 가지 유형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아래 모음이 왔을 때는 기억이 짧아요. 그래야 이 모음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겠죠. 사이즈가 변화를 아까도 제가 신문을 읽으니까 그 변화하지 못하면 도태된다고 또 그 얘기가 올해 키워드가 도전과 변화라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경제 발전이 올해가 또 침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음에 따라 변화해야 글씨가 균형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고지 쓰면서 어떻게 써야지라고 했던 건 없지만 약간 그런 건 있었어요. 균형이 잡힌, 잡히면 예쁘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으면 예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아, 이렇게 사이즈가 달라지구나, 다양하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저 혼자 생각이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몸은 그럼 어떻게 쓰냐? 우리가 아, 야, 처음엔 이 꺾기가 잘 안 돼서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이것도 연습이 답인 것 같아요. 나한테 내가 쓰기 편한 각도가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어, 여, 그다음에 오, 유, 우, 유. 근데 이거 오래 쓰다 보니까 약간 저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붓글씨 학교 다닐 때 약간 배우잖아요. 맛보기로. 그러니까 과장되게 쓴다면 약간 이렇게 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꺾어져서. 유, 의, 이. 몸은 다 선긋기예요. 지금은 이중모음을 쓰지 않잖아요. 이중모음이라 하는 것은 이런 것도 있죠. 와, 왜, 의, 이거의 바탕이 다 선긋기예요. 가로, 세로, 가로, 가로, 세로, 계속, 가로, 세로, 다 이렇게 되어서 이어진 거잖아요. 한글이요. 그래서 선긋기를, 어, 하루에 뭐 몇 장씩 쓴다고 해서 늘지는 않아요. 제가 어떤 분이 글씨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까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조금 넘게 썼는데 하루에 최소 1시간은 썼던 것 같고요. 1년 넘었으니까 400시간 쓴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켈리 종이를 400장 이상을 사셔서 그거를 다 쓰면 그럼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엄청 하루 종일 쓰시나 보더라고요. 물론 제가 붓캘리를 나중에 필요한 문구나 이런 게 있으시면 제가 써서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시간이 된다면. 근데 붓은 그렇게 필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약간 그 잡는 그 손의 위치가 중요하지. 이렇게 지금 정자체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고난이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론을 몰라서 그게 아니라 400시간까지 내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쓸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울이 좀 있었어요. 되게 좀 인생에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제일 고난기가 아니었나 그랬을 때 그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 되는데 혼자 할 수 있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무슨 챌린지에 참가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원고지를 쓰게 돼서 지금까지 쓴 거예요, 매일. 그래서 안 쓰는 날은 없어도 매일 한 장 이상은 꼭 썼던 것 같아요. 그게 특히나 이제 그 전에는 모르겠는데 저도 1월부터 5일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5일사 하는 동안은 정말 매일매일 썼어요.
다시 한번 각약을 좀 써보겠습니다. 크게 해야 잘 보이시겠죠? 자, 천천히 씁니다. 그리고 쓰다 보면 아실 거예요. 그냥 빨리 쓰면 획이 반듯하게 내려갈 확률이 더 커요. 근데 천천히 쓰면 이게 반듯하게 내려가는 게 숨을 골라야 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숨을 쉬면 획이 처음엔 흐트러져요. 아, 나는 안 흐트러지고 잘 써지는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 내공이 있으신 거예요. 글씨 쓴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쓸수록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힘들 때 생각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취미를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 생각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힘든 점이 있으니까 그냥 멍해지는 왜 그래서 멍 때리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멍 때리기 정도처럼 좋은 것 같아요. 온전히 이 선에 집중해야 흐트러지지 않거든요. 오, 큐, 오, 큐, 큐, 큐. 이중모음 하게 되면 기억이 더 작아지겠죠. 과, 소설책 읽다 보니까 이런 글씨도 가끔 나오던데요. 귀. 이 정자체 쓰기는 정말 연습량에 비례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뭐든 다 그러긴 하겠지만, 귀. 또 이중모음이, 귀. 원고지에 쓰는 이유는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요. 글씨 사이즈가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칸이 정해져 있으면 그 바깥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균일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글씨를 쓸 때 제가 지웠다 다시 썼다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글씨가 사이즈가 다 다르죠. 그래서 처음에 원고지의 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글씨 사이즈만 집중을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이제 글씨를 웬만큼 음,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왔나 했을 때는 이 간격 있죠. 여기를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띄었으면 어디까지 중간쯤에 위치하게. 그래서 자꾸 썼다 지웠다 하는 게 사실 위아래는 제가 더 아래를 바짝 붙이고 위는 좀 많이 띄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여백이 서로 맞지 않을 땐 제가 이제 많이 지우고 다시 써요. 그리고 수학 시간은 아니지만 필요 충분 조건처럼 말씀을 드릴게요. 종이에 연필을, 그러니까 노트에 연필을 잘 쓰잖아요. 원고지 잘 쓰면 이 패드는 금방 이 패드의 미끄럼만 적응하면 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패드에서 글씨가 익숙해지고 종이로 가면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다 되었다고 또 돈을 내라는 문자가 왔어요. 10분 남았대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패드 쓰면, 그 저는 다른 목적으로 이제 패드를 시작했는데, 패드를, 아, 나도 패드를 하고 싶다 하시지만,
정말 실력을 우리가 키우려면 종이가 제일 좋고요. 필압을 느껴야 되는데 이거는 꾹꾹 눌러 쓰지 않아도 잘 써지잖아요. 그리고 미끄러워요. 상당히 저도 이제 종이 질감 필름을 넣긴 했는데 그러니까 연필을 쥐고 쓰던 습관대로 여기를 쓰니까 처음엔 이 펜이 엄청 빨리 닳더라고요. 그런 필압만 느끼면 패드는 언제든지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지금 다 패드 있는데 패드에서 시작하시는 거 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또 내가 사용하신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글씨 필기하는 그 내가 연필 쥐는 힘이나 이런 선긋기의 방향성 이런 걸 기르기에는 패드는 적합하지 않아요. 저도 이 시간에 종이에다 쓰고 싶은데 종이에 쓰면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녹화 뜬 것도 이렇게 봐도 그래서 이렇게 네, 저는 패드를 쓰면서 자꾸 종이에다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해요. 그렇게 해야 조금 실력이 빨리 느실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신기해서 많이 오랜 시간 붙들고 쓰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면 확 질려버려요.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책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매일, 그러니까 매일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루에 막 제가 400시간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한 달에 걸쳐서 400시간 채워버리지 뭐 이런 거랑 또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캡처해서 제가 카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교본 같은 거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 자기 글씨여야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제 거를 따로 이렇게 들여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원하시면 제가 인스타그램에 예전에 한 여름으로 거슬러 내려가면 그 게시물에 그 김창욱 강사 거를 필사한 게 있어요. 제가 그거를 몇 부 인쇄를 해서 나눠주고 없나 보네요.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거를 출력해서 따라 쓰셔도 되는데 따라 쓰는 거는 실력이 늘지는 않더라고요. 없네요. 지방에 한 권 있고 다 나눠드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남의 글씨 따라하기보다 선긋기로 일단 내가 필압을 기르고 내 기본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내 실력이 느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네, 저는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리고 저도 인증 같은 거 되게 싫어하는데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글씨든 뭐든 실력을 늘리고 싶으면 인증을 하는 게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목맬 건 아니지만 인증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족쇄가 돼서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올해는 이제 제가 발성이 되게 안 좋다는 지적을 여러 번 받아서 이거를 고치려고 매일 지금 올해부터는 제가 쓰는 챌린지를 하지 않고 그 낭독하는 챌린지를 혼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에도 따로 이제 그 낭독 챌린지를 했었는데 그런 인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 원치 않으시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네, 인증해서 내 결과물을 내가 쌓아두면, 그리고 또 모르잖아요. 저도 제가 글씨를 마음이 힘들어서 썼는데 이걸 누구한테 알려드린다는 생각까지는 전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인증이든 어디든 보관해 두시면 다른 누구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하면 뭐 내 자녀뿐 아니라 이미 저야 뭐 자녀가 다 컸지만 또 손자 손녀를 또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는 초등학교 같은 데서도 도움 선생님이 아마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내가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주변에 재능 기부를 해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인증을 남겨두시는 게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이게 몇 분 안 남았거든요. 저절로 끊어질 때까지 계속 저도 반복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옥하박은 다 무음으로 해두셨죠? 무음으로 해두시고 궁금하신 거는 거기에다 올리시면 저도 핸드폰을 끼고 살지는 않아서 제가 확인하는 대로 네, 말씀드리고 할게요. 이거는 제가 녹화를 떴으니까 네,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어, 처음에는 이 네모칸에 꽉 차게 글씨를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모칸에 꽉 차게. 왜냐면 글씨는 작게 쓰기 시작하면 키우기가 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썼다가 작게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이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얘조차도 이렇게 확대시키면 이게 깨지는 것처럼 우리가 손 글씨 쓸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너무 작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큰 글씨 쓸 때, 그런 거 하얀 종이 받았을 때 느낌이랑 똑같아요. 이걸 어떻게 채우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는 네모칸에 꽉 차게 쓰도록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담아두시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 쓰라고 했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자, 아도 보세요. 균형이 이런 것 같아요. 잘못된 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면 균형이 되게 안 맞아 보이잖아요. 그 지점을. 그러니까 글씨를 쓴다라기보다 약간 도형을 그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몸의 그 획조차 위치가 어디에 달렸냐에 따라서 글씨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는 균형인 것 같아요. 저는 생각에. 그냥 화려하고 예쁘게 어, 보이려고 하기보다 약간 균형감 있게 쓰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네 하는 게 저는 예쁜 얼굴인 것 같더라고요. 각각 뜯어보면 예쁜데 왠지 전체적으로 좀 구성이 좀 그렇지 않냐라는 얘기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음, 저희 딸이 성형을 눈 좀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걔가 그러더라고요. 눈을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코도 되고 다 돼야 돼. 뭐 턱도 돌려깎기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긴 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어디 하나 마음에 안 들어서 보기만 예뻐지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 감각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크게 써본 적은 없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게 나와요. 펜도 지금 촉을 갈아야 되는데 안 갈아서 이렇게 자꾸 선이 끊어지기도 하니까. 그리고 연필 잡는 위치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획을 길게 뺄 때는 연필 위치가 이 정도 내려오고요. 항상 이 뒤로는 가지 않게 이 뾰족이 아니라 튀어나오는 뼈 부분 있죠. 여기에 맞춰서 쓰시면 글씨가 괜찮고요. 획을 길게 이렇게 크게 쓸 때는 연필의 위치가 앞으로 조금 더 오면 획을 내려 긋기가 훨씬 더 좀 수월하세요. 네? 획을 보통은 여기에 맞추고 획이 길어진다 그러면 앞으로 갈 거예요. 지금 제가 크게 쓰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요. 정말 그럴까 의심이 나잖아요. 그렇게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먼저 경험해서 알려주는 건데 나는 또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또 내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세상에 김치찌개가 몇 종류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세상에 엄마 숫자만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집집마다 레시피가 약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글씨도 마찬가지고 내 개성과 내 혼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해서 누구 거 따라하고 이런 거는 별로. 저 자체도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았고요. 그러시지 않기를 또 권해드려요.